안녕하십니까, 경매골단지입니다. 저번 영상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하지만 대항력은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사를 가셔서 인도받으셔서 점유하시고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은 생긴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했던 점유, 전입신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이 대항력은 일반 매매와 일반 매매에서의 대항력과 경매에서의 대항력이 다르다. 여기까지가 저번 영상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매매에서의 대항력이란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이 대항력은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선순위든 후순위든 내가 들어가서 이사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이라는 건 생겨요. 이 대항력은 경매가 아닌 이상은 A가 B한테 집을 팔든 B가 C한테 집을 팔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계약 기간 동안 안 나가고 살 수 있어요. 자,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여기서 문제가 되죠. 선순위 대항력만 인정이 되고 후순위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이 소멸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순위만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선순위 대항력만 알면 되지 후순위 대항력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쵸? 의미가 없는데 후순위 대항력은 왜 있을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과 후순위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선순위 대항력으로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가 뭐가 중요하냐, 무조건 선순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상가 같은 경우라든가 다가구,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물건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선순위 대항력을 얻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다가구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가, 다가구는 안전장치가 없는가요? 아니죠. 있어요. 특히 다가구 같은 주거용일 경우에는 보다 많은 안전장치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경우수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보시면 좀 바보같이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잘못된 건지 좀 바보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집보다는 더 열악해요. 그래서 상가 관련 대항력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상가만 따로 별도로 조금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경매가 되지 않는 물건에는 진짜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사시다가 그 집이 누구한테 팔리든 상관없이 내 계약 기간 동안 있다 나오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제 나가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못 돌려줘. 그럼 내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자가 연체가 돼서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나라가 공매든 경매든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경매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경매 방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매매에서의 대항력으로만 접근을 하고 일반 부동산도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경매를 딱 당했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그 예시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볼 테니까 많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 이 모든 계약, 일반 매매, 뭐든 선순위든 후순위든 간에 항상 주인, 국세, 지방세 만납증명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꼭 확인하셔서 내가 들어갈 집에 세금이 밀린 게 있는지 이거 가지고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 이후에 조금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샘플 자료에 미리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전입하고 살고 전입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내가 그게 다른 곳에 전입 신고를 해버릴 경우에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점유도 뺏기고 딴 데 가서 전입 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손실되니까 그때는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등기권리증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서 나 여기서 원래 살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확정일자 가장 기본인데 원래는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여기 말씀드렸던 거 전입신고 하실 때 같이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원래 같이 받게 돼요. 근데 이제 확정일자가 그 대항력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좋냐? 내 이유예요. 이유 권리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돼요. 자,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릴 거니까. 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후순위 대항력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순위도 뭐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이 이것만 있으면 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최우선에서 배당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깔끔한 등기부등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때도 깔끔해도 국세, 지방세 제대로 주인이 되셨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소유권 뭐 매매 처음에 2005년 매매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무도 없어서 이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지금 뭐 있었지만 이게 다 소멸돼서 그냥 깨끗한 부분이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들어가셔서 요것만 확인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들어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이 생겨서 큰 문제 없어요. 똑같네요. 이것도 깔끔하게 소유권 2014년도 매매하셔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깔끔해서 이런 건 들어가셔가지고 뭐 깔끔한 거죠. 깔끔해요. 자, 그다음에 이건 아파트도 있는데, 자, 이제 이건 깔끔하지는 않지만 이제 국세지방세 만납증명서도 깔끔하지 않을수록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깔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살면서 다 아파트에 빚지고 살잖아요. 은행에다가 은행 돈으로 집 사는 거지 뭐 내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전세가 내가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럼 이 4억으로 이 사람한테 주면 이 돈을 상환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깨끗한 권리가 바뀌어서 나는 그냥 우선순위에서 선순위 그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상태니까 이것 또한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신경 써야 하는 등기부등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 지방세 연납하시면서 꼭 확인하시고요. 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신경 써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대출이 있죠. 대출이 있는데 이것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또 4억으로 들어가셔서 이분한테 상환하라고 하시면 깔끔하게 이거 다 소실되니까 선순위 대항력을 얻을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죠. 깔끔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가구 같이 이제 뭐 소년생들이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등기부 현황 보시면 2017년도 10월 26일 날 뭐 대부 회사에서 5억대를 빌렸는데, 자,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2017년도 10월 26일. 이게 첫 번째 돈 빌린 날이잖아요. 이 돈 빌린 날이 말소 기준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대항력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대항력이 없다. 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유를 보면 아까 2017년 10월 26일 날 돈을 빌렸는데 전입을 다 18년도, 21년도, 23년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다 뒤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전입은 했기 때문에 뭐 대항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불행하게 이게 경매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은 후순위 대항력은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없다고 그렇게 표시를 다 한 건데, 제가 후순위 대항력도 중요하다라고 한 게 뭐냐? 그래서 대항력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모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후순위 대항력은 있는 상태예요. 후순위 아까 제가 최우선 변제라는 거 하나 있었죠? 자, 최우선 변제가 여기에 대상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자, 여기 전입신고도 이분보다 늦게 했지만 어찌됐건 전입을 해서 이분은 후순위 대항력을 획득하신 분이죠. 이 대항력이 있으면 이렇게 확정일자가 있든 뭐 여기 이렇게 없든 상관없이 아까 제가 여기에 나와 있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때 기준으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때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이하,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까지 해서 1,700만 원을 우선해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보증금 1,000만 원이죠. 아까 5천만 원 밑이잖아요. 근데 1,700만 원 우선해서 준다니까 1,700만 원 한돈에서 우선한다니까 이분은 1,000만 원 다 받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인데 500만 원이니까 밑이죠. 1,700만 원 안에 또 들어가니까 500만 원 받고 다 나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분이세요. 이분. 자, 이분은 최우선 변제가 아까 5천만 원 이하인데 5천만 원보다 위잖아요. 5천만 원 위니까 이분은 똑같이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은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우선 변제냐 아니냐 이런 거는 지금 뭐 나중에 현황 조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건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경매 이런 거 분석해야 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 자료만 보면은 내가 선순위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처럼 들어가셔서 나중에 다 돈 받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책정을 해서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살면 안정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안전장치를 받으려면 무조건 대항력은 있어야 돼요. 그게 선순위든 후순위든 대항력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입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21년도 12월 달에 대출을 받았네요. 첫 번째로. 근데 이때는 6천만 원 이하에 2천만 원까지 돈을 준대요. 아까보다 조금 올랐죠. 아까 연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6천만 원 이하에 2천만 원까지. 자, 그렇다고 한번 볼까요? 자, 말소 기준 아까 대출 받은 날짜가 2021년 12월 2일인데 12월 2일인데 이분만 좀 빠르네요. 이분만 빠르고 나머지는 다들 아차아차 아깝게 이분도 후순위고요. 이분도 후순위고 이분도 후순위고 이분도 후순위고 이분도 후순위고 다 후순위죠. 그래서 대항력은 이분만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거는 선순위 대항력이라는 거고 이분들 또한 후순위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아까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증금 1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미치니까 2천만 원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1천만 원 다 받고 나가시는 거고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안에, 6천만 원에 2천만 원 안에 있으니까 1,500만 원 다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도 딱 알맞게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신 거죠.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분도 2천만 원 받고 나가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이거죠. 보증금 7천만 원 바보같이 이런 거는 이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임차권 등기자, 요거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고 이분도 마찬가지 임차권 등기자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보증금을 돌려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내가 딴 데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일단은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할 때는 일단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마 이 사람은 어찌됐건 이렇게 뭐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 이럴 경우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걸면은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게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순위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7천만 원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죠. 미배당 시 이분이 이 7천만 원을 다 못 받으면 누군가 새로 주인이 바뀐 낙찰 받으신 분이 이 돈 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돈 다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이 정말 좋은 거죠. 선순위 대항력이 좋은 거고 후순위 대항력으로 한다면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책정하시고 월세를 사시는 게 되고요. 그게 가능한 곳으로 이사 가시면 돼요. 하지만 항상 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가든 뭐 하든 간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꼭 확인하시고 이분이 진짜로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이것도 제대로 못 내시고 확인도 못 시켜주는 집은 좀 피하시고 예를 들어서 국세, 지방세 제대로 내시는 분이시라면 뭐 어찌됐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일단 첫 번째가 세금부터 미납하니까 힘드시면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정리하고요. 제가 다음부터 또 하나씩 다음에는 상가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